여러분, 주변에 꼭 이런 사람 한 명쯤 있지 않나요? 누가 고민을 털어놓으면 먼저 반응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래서 다들 말하죠. 진짜 따뜻한 사람이야. 근데 이상하게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너무 많이 소진시켜요. 그래서 무너지죠. 한 번은 과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저 진짜 호구예요. 라고요. 그 말이 그냥 묘했어요. 그 두 문장이 모순처럼 보이지만 저는 이상하게 이해가 됐어요. 과장님은 누군가를 밝혀주는 사람이었어요. 다만 그 빛이 가끔 자기 자신부터 태워버릴 뿐이었죠. 저는 과장님이 소진되기 전에 옆에서 무너지는 걸 막고 싶었어요. 어쩌면 이 부분도 제 욕심이었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처음 만난 2016년, 아주 일상적인 공간, 회사 화장실 앞이었어요. 우리는 다른 부서였어요. 과장님은 성실했고 책임감 있게 팀을 이끄는 사람이었죠. 저는 개인 역량이 강한 스타일이었고 과장님은 50명을 이끄는 중간 관리자였어요. 실무부터 팀 전체 흐름까지 조율할 수 있는 분이었죠. 그때 저희는 무섭도록 열심히 살았고 서로의 자리에서 묵묵히 버텼던 것 같아요. 사실 과장님은 제가 신입이었을 때부터 따뜻하게 대해주신 분이에요. 서로 성격도 다르고 부서도 달랐지만 묘하게 코드가 잘 맞았고 어떻게든 자주 마주치게 됐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느꼈던 신뢰가 쌓이고 쌓여서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과장님은 제게 여전히 고마운 사람이에요. 이제 그 고마움을 구조라는 방식으로 과장님께 돌려드리고 싶어요. (4년 6개월) 첫 회사를 마침표 찍었어요. 제가 먼저 회사를 떠났고 과장님은 1년 뒤 퇴사했죠. 그때 과장님이 말했어요. 영선 팀장님이 나가고 나서 현타가 많이 왔었어요. 그 말이 오래 남았어요. 내가 그냥 그런 존재였구나 하고. 과장님은 7년의 회사 생활 끝에 야구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며 하고 싶었던 걸 하나씩 해내고 있었어요. 그건 아마 자신을 회복하는 시간들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아무 말 없이 선물 한가득 들고 찾아왔어요. 동료들 먹으라고. 과장님은 제 동료들 챙기겠다며 진심을 가득 담아 말도 안 되게 큰 선물을 들고 왔어요. 저는 그 마음이 그냥 너무 고마웠어요. 지금까지도 생각나거든요. 어쩌면 나도 언젠가 과장님께 갚을 날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2년 뒤 과장님이 다시 제 앞에 나타났어요. 이번엔 제가 상사인 구조로요. 만나면 10시간은 기본 수다가 가능한 사이였지만 이젠 그 친밀함이 업무 속에 섞여 들어왔어요. 그땐 몰랐어요.
서로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어느 순간 저는 느꼈어요. 이러다간 팀 자체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저는 선을 넘지 않도록 명확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건 쉽지 않았죠. 함께 일하면서 솔직히 힘든 순간도 많았어요. 감정적으로 부딪히기도 했고, 저는 오히려 더 몰아붙였죠. 저도 과장님도 관계가 어떻게 되든 회피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마주했으면 했어요. 그리고 저는 과장님이 진짜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스스로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크고 작은 충돌이 지나가면서 저는 분명하게 느꼈어요. 감정은 언제든 생기니까 그걸 없애는 게 아니라 흐를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내가 해야 할 일이었단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때부터 저는 혼자 생각만 하던 것들을 팀이 움직일 수 있도록 실제로 꺼내고 나누고 작동시켜보기 시작했어요. 그제야 알았어요. 리더는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흐름을 만드는 사람이더라고요. 과장님에게 한 번은 그런 이야기를 한 적 있어요. 사람이 좋고 잘 챙겨주는 건 따뜻한 일이지만 내가 주고 싶은 걸 주는 게 아니라 상대가 정말 필요로 하는 걸 주는 연습을 해보면 좋겠어요. 사실 저도 잘 안 돼요. 사람을 도울 때 나 스스로를 돕는 방식이 뭔지를 저도 아직 계속 배우는 중이거든요. 근데 정말 필요한 걸 줄 수 있었을 때 상대방도 나 자신도 조금은 덜 소진되더라고요. 과장님은 주변을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온기가 언제부턴가 자기 자신을 조금씩 데우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이 다 타버리기 전에 멈춰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나를 떠나더라도 괜찮으니까 자기 자신을 회피하지 않기를. 자기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모르면 결국 타인의 욕망에 휘둘리게 되거든요. 소진되지 않고 살아가는 길은 나에게 솔직해지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니까요. 사실은 타인의 시선 속에서 나를 유지하려 애쓰는 거죠. 그래서 무너지지 않으려 쿨한 척, 센 척, 괜찮은 척을 하다가 결국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모른 채 남의 기대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회피하면서 살았던 시기가 있었어요. 타인에게 싫은 소리를 하기 싫었죠. 다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이 되면 내 감정도 괜찮아질 줄 알았어요. 근데 제 자리는 그런 자리면 안 되는 자리였어요. 근데 마주하지 않으면 더 나아질 수 없다는 걸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어떤 관계든 어떤 감정이든 그냥 피하지 않고 한번 직면해 보는 것. 그게 제가 달라지기 시작한 첫 순간이었어요. 과장님과 충돌 이후 저는 시스템을 전면 개정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겨우 1% 정도만 바뀌었지만 그 1%만으로도 팀 안의 흐름이 달라지기 시작했죠. 앞으로 남은 시간은 나머지 99%를
차근차근 제대로 설계하는 데 쓰려고 해요. 팀장님과는 함께 버틴 시간이 기준을 만들었다면 과장님과의 관계는 충돌이 기준을 만들어줬어요. 정리를 감정으로 하면 관계는 무너지고 기준으로 하면 관계는 남아요. 저는 그걸 과장님과의 충돌을 통해 배웠어요. 지금 과장님은 그 기준 안에서 더 단단해지고 있다고 믿어요. 근데 이제 누구나 한 번쯤 약간 이게 회피해 본 적 있지 않나요? 그걸 하는데 뭔가 과거 생각이 딱 그게 근데 거기서 딱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거를 일부러 나는 그거를 겨우 잊고 있었는데 나는 그거를 잠깐 잊고 있었는데 라는 생각과 와 이게 여기서 생각난다고? 이런 거